안녕하세요, 축구과학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선수들이 즐겨 먹는다는 BCAA에 대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먼저 결론, 여러분이 비건이 아니시라면 BCAA는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때문일까요? 여러 후기에서 보이듯 BCAA는 정말 중요합니다.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중요한 나머지 우리는 이미 BCAA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 BCAA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너무 중요하다고 이제는 알고 있어서 모두가 섭취하는 단백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 끝나고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신다면, 그리고 식단에 고기, 계란 등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다면 이미 BCAA를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BCAA는 무엇일까요? 어려워 보이지만 BCAA에서 AA는 아미노산을 의미합니다. 아미노산은 결합되어 펩타이드가 되고, 펩타이드가 결합돼 단백질이 됩니다. 즉,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기본 구성 단위로 이게 수십, 수백 개가 결합될 때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인체 내 단백질은 크게 20가지 형태의 아미노산이 다양한 결합 과정을 거쳐 구성된 형태인데, 우리는 이 20개의 아미노산을 필수, 비필수, 조건적 필수 아미노산으로 나눕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인체 내에서 스스로 생산하지 못해 음식을 통해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하고,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전부 포함하고, 안타깝게도 대두를 제외한 식물성 단백질에는 하나에서 여러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의 단백질 합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필수 아미노산 6g을 섭취한 집단과 필수 아미노산 3g, 비필수 아미노산 3g을 섞어서 섭취한 집단을 비교했을 때 필수 아미노산만을 마신 집단에서 약 2배 높은 단백질 합성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필수 아미노산 섭취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바로 운동하고 고기를 많이 먹으라는 이유입니다. 이런 필수 아미노산 중 특수한 분자 형태를 가진 3개의 아미노산인 류신, 아이소류신, 알린이 오늘의 주제인 BCAA로 불리고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BCAA는 근육 단백질 합성 자극, 신경계 피로 회복, 혈중 포도당 인슐린 조절과 같이 3가지의 효과를 보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이 중 류신이 직접적인 단백질 합성 활성화의 요인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미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두 집단은 모두 10g의 필수 단백질 음료를 마시지만, 집단 1에서는 류신 함량이 3.5g, 집단 2에서는 절반 수준인 1.87g이었습니다. 결과는 류신 함량이 높은 음료를 섭취한 집단에서 단백질 합성이 33%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섭취하는 BCAA 제품의 류신 함량이 높은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스포츠 영양학회는 단백질을 1회 섭취할 경우 류신 함량을 0.7에서 3g 맞추도록 권장하고, 많은 양의 필수 단백질을 함께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적으로 최고의 효과를 보기 위해 3g을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까 말했듯이 BCAA에는 단백질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미 단백질 안에 BCAA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류신 3g이 단백질 얼만큼에 들어있을까요? 바로 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많이 먹는 웨이 단백질 27g이면 류신 3g을 섭취할 수 있고, 계란이나 일반적 고기 단백질에는 30g 후반을 섭취하면 류신을 다 섭취하게 됩니다. 운동 후 근성장을 위한 단백질 섭취량이 30에서 40g인 점을 감안했을 때 여러분이 제대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계신다면 이미 BCAA는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백질의 1회 최대 흡수량은 현재까지 연구에 하면 약 40g으로 한정적이고, 따라서 근성장과 회복을 위해 매 끼니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즉 BCAA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매 끼니 식단이 관리되는 운동선수 혹은 보디빌더라면 추가적인 BCAA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필수 단백질이 부족한 비건분들 혹은 식단을 챙기기 힘든 학생 또는 직장인 분들은 간단히 때우는 아침이나 단백질이 부족한 일반적인 한국 식단에 BCAA를 먹어주면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BCAA에 대해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BCAA는 무조건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에 포함되는 3가지 아미노산을 말한다. 두 번째, 근단백질 합성 활성화, 근신경계 피로회복, 혈중 포도당 인슐린 조절에 기능을 한다. 세 번째, 이중 류신은 독립적인 근합성 활성화 요소로서 끼니당 0.7에서 3g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네 번째, 육류 단백질에 풍부하게 분포하고 식물성 단백질에는 소량 분포한다. 따라서 매 끼니당 충분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한다면 추가적인 BCAA는 챙겨 먹을 필요가 없다. 다섯 번째, 비건분들 또는 식단을 챙기기 힘든 분들은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에서 BCAA를 함께 섭취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